1958년 겨울 강원도 정선의 탄광 마을에는 검은 먼지가 내립니다. 석탄가루가 눈송이처럼 떨어져 하얀 지붕을 회색으로 물들입니다. 이 마을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모두 같은 색깔의 하늘을 보며 자랍니다. 이정은은 11살입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골목 어귀에서 먼저 귀를 기울입니다. 집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확인하는 습관이 생긴 지 오래입니다. 조용한 날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소주병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는 날은 정은은 골목 끝 교회 뒤편 계단에 앉아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아버지 이철수는 탄광 막장에서 일합니다. 지하 500m 깊이에서 곡괭이를 휘두르는 사람입니다. 그는 매일 저녁 술을 마십니다. 취기가 오르면 목소리가 커집니다. 어머니 김순애의 대답이 조금만 늦어도 밥상이 뒤집힙니다. 옆편 내가 뭘 안다고 입을 놀려! 정은은 방문 틈으로 부엌을 봅니다. 어머니는 바닥에 흩어진 밥알을 줍습니다. 손이 떨리는 것이 보입니다. 정은은 숨을 죽이고 이불 속으로 고개를 숙입니다. 작아지면 보이지 않을 거라고 어린 마음으로 믿습니다. 오빠 이강호는 16살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효자라고 부릅니다. 아버지의 술상을 거르지 않고 차리고 아침이면 아버지의 작업복을 챙겨드립니다. 어른들 앞에서는 허리를 굽혀 인사합니다. 하지만 집안에서 오빠의 얼굴은 다릅니다. 넌 맨날 멍청하게 뭘 쳐다봐! 강호는 정은의 머리채를 잡아당깁니다. 아무 이유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단지 심심해서 혹은 화가 나서입니다. 정은은 비명을 삼킵니다. 소리를 내면 더 심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압니다. 모든 것을 압니다. 하지만 입을 열지 못합니다. 한 번은 정은의 팔에 난 멍 자국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밤마다 정은의 머리를 쓰다듬어 줍니다. 그것이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엄마는 어쩔 수가 없구나. 속삭이는 목소리에 체념이 배어 있습니다. 정은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해한다고 괜찮다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말을 하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아서입니다. 교회는 마을 언덕 위에 있습니다. 정은은 일요일마다 그곳에 갑니다. 낡은 나무 십자가 아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신이 있다면 나를 데려가 주세요. 하지만 신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은 정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착한 아이라고 말합니다. 정은의 몸에 난 상처는 보지 못합니다. 아니, 보고도 못 본 척합니다. 이 마을에서는 집안일에 끼어드는 것이 예의가 아니니까요. 학교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은이 자주 결석해도 묻지 않습니다. 탄광 마을 아이들은 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정은의 방에는 작은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의 초상화입니다. 어머니가 교회에서 얻어온 것입니다. 정은은 밤마다 그 그림을 바라봅니다. 푸른 천을 두른 여인은 온화하게 미소 짓습니다. 신의 뜻이라는 게 뭘까요? 정은은 그림에게 묻습니다. 대답은 없습니다. 촛불만 흔들립니다. 12살이 되던 해 여름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평상을 내놓고 밤새 부채질을 합니다. 하지만 정은의 집은 조용합니다. 창문이 닫혀 있습니다.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체면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이 덮입니다. 정은은 그날 밤 처음으로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이 집을 떠날 수 있을까요? 저 검은 하늘 너머에는 다른 색깔의 세상이 있을까요? 대답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은의 가슴 한구석에 아주 작은 씨앗 하나가 심어집니다. 희망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작고 소망이라고 하기엔 너무 희미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창밖에서 석탄가루가 내립니다. 검은 눈이 지붕을 덮습니다. 정은은 눈을 감습니다. 내일도 해가 뜰 것입니다. 그리고 정은은 살아있을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지금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1962년 가을, 정은은 13살이 되었습니다. 키가 자라면서 교복이 짧아졌습니다. 어머니는 밤마다 바느질을 했지만 천이 부족해 소매는 여전히 손목을 드러냅니다. 오빠 강호는 이제 18입니다. 탄광에서 일을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버지처럼 막장에 들어가 석탄을 캡니다. 저녁이면 온몸이 검게 물들어 돌아옵니다. 씻기 전의 모습은 아버지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강호를 칭찬합니다. 집안 기둥이 든든하네. 이 집은 아들 복이 있어. 아버지는 술자리에서 가슴을 팹니다. 내가 남자답게 키웠지. 우리 강호는 달라. 어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웃습니다. 정은은 그 웃음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어머니의 손은 늘 떨리고 있으니까요. 집안의 공기가 달라진 것은 그 무렵부터입니다. 강호는 이전과 다른 눈빛으로 정은을 봅니다. 정은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 뒤에 서 있습니다.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켜볼 뿐입니다. 정은은 등이 뜨거워집니다. 돌아보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으면 더 무섭습니다. 고개를 돌리면 강호는 빙긋 웃습니다. 왜 그래? 오빠가 무섭냐? 정은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냥 고개를 저을 뿐입니다. 어느 날 저녁 정은은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립니다. 강호입니다. 정은은 몸을 움츠립니다. 공부하냐? 네, 요새 말수가 줄었더라. 오빠가 싫어? 아니에요. 강호는 정은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예전에는 때렸는데 이제는 쓰다듬습니다. 정은은 그것이 더 무섭습니다. 때리는 건 예측할 수 있지만 이건 알 수 없습니다. 착하네. 우리 동생 참 착해. 강호가 나간 뒤 정은은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합니다. 책장이 흐릿하게 보입니다. 눈물이 맺힌 것입니다. 하지만 울지는 않습니다. 우는 것은 약한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배웠습니다. 어머니는 압니다. 정은의 표정을 보면 압니다. 어느 날 밤 어머니는 정은의 손을 잡습니다. 정은아, 네. 엄마, 참아야 한다. 지금은 참아야 해. 뭘 참아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저 정은의 손을 꽉 쥘 뿐입니다. 손바닥에서 땀이 배어 나옵니다. 학교에서 정은은 점점 조용해집니다. 친구들이 말을 걸어도 대답이 짧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책상에 엎드려 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이정은 요새 어디 아프니? 아니요. 선생님, 얼굴이 안 좋은데. 집에 무슨 일 있니? 없어요. 선생님은 더 묻지 않습니다. 정은의 눈빛이 말을 막습니다. 묻지 말아달라는 눈빛입니다. 친구들이 수군댑니다. 이정은 요새 이상하지 않아? 원래 좀 어두운 애야. 탄광집 애들은 다 그래. 정은은 듣지 못한 척합니다.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진짜 이유는 아무도 모르니까요. 겨울이 왔습니다. 눈이 내리는 날 정은은 교회에 갔습니다. 예배 시간이 아니었지만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신이 계시다면 제발 저를 보세요. 목소리가 떨립니다. 눈물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교회는 조용합니다. 촛불만 흔들릴 뿐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은은 탄광 입구를 지나갑니다. 검은 구멍이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정은은 멈춰섭니다. 저 안으로 들어가면 모든 것이 끝날까요? 아니면 새로 시작될까요? 거기서 뭐해? 뒤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강호입니다. 작업복을 입고 석탄 가루를 뒤집어 쓴 채입니다. 산책이요. 산책, 여기가 산책할 데냐? 강호가 다가옵니다. 정은은 뒤로 물러섭니다. 오빠, 저 먼저 갈게요. 왜 도망가? 오빠가 무섭냐고! 아니에요. 강호는 웃습니다. 하얀 이가 검은 얼굴에서 드러납니다. 거짓말. 넌 거짓말을 못해. 정은은 달립니다. 뒤에서 강호의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하지만 쫓아오지는 않습니다. 쫓아올 필요가 없으니까요. 어차피 같은 집으로 돌아가야 하니까요. 그날 밤 정은은 방문을 잠그려 했습니다. 하지만 잠금 장치가 없습니다. 원래부터 없었습니다. 정은은 책상을 문 앞으로 밀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가벼워서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어머니가 문을 두드립니다. 정은아, 문 좀 열어라. 정은은 책상을 치웁니다. 어머니가 들어옵니다. 손에 이불을 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엄마 방에서 자자. 왜요? 그냥 오늘은 그래야 할 것 같아서. 정은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어머니를 따라갑니다. 어머니의 방은 좁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안전합니다. 어머니는 정은을 꼭 안아줍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입니다. 정은은 어머니의 품에서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습니다. 울면 어머니도 울 것 같아서입니다. 엄마, 응, 우리 언젠가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요? 어머니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작게 속삭입니다. 나가야지. 꼭 나가야 해.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습니다. 정은은 압니다. 어머니도 방법을 모른다는 것을요. 창밖에서 눈이 내립니다. 하얀 눈이 검은 마을을 덮습니다. 정은은 눈을 감습니다. 마음속으로 결심합니다. 언젠가는 나갈 것입니다. 어떻게든 이 집을 떠날 것입니다. 그 언젠가가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반드시 올 것입니다. 정은은 그것을 믿기로 합니다. 믿지 않으면 살 수 없으니까요. 1963년 봄, 정은은 14살이 되었습니다. 몸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교복이 맞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새 옷을 사주지 못해 미안해합니다. 하지만 정은은 오히려 헐렁한 옷이 좋습니다. 몸을 감출 수 있으니까요. 집안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아버지는 술을 더 많이 마십니다. 탄광 경기가 나빠졌습니다. 임금이 줄었습니다. 화풀이는 늘었습니다. 강호는 이제 19입니다. 어른처럼 행동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술을 마십니다. 취하면 아버지처럼 소리를 지릅니다. 이 집에서 내가 누군지 알아?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정은은 방 안에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문은 언제든 열립니다. 어느 날 새벽 부엌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정은은 귀를 기울입니다. 어머니의 목소리입니다. 이렇게는 안 돼. 이 애는 죽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옆편 내가 뭘 안다고 짓걸려. 집안일은 집안에서 해결하는 거야. 집안일이 아니에요. 이건 뺨 맞는 소리가 납니다. 정은은 몸을 움츠립니다. 어머니의 흐느낌이 들립니다. 아침이 왔습니다. 어머니의 볼이 부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침밥은 차려져 있습니다. 김치찌개와 밥, 계란 1개씩입니다. 아버지와 강호는 말없이 먹습니다. 정은은 숟가락을 들지 못합니다. 목이 막힙니다. 왜 안 먹어? 아버지가 묻습니다.
정은은 고개를 숙입니다. 배가 안 고파요. 안 고프면 나가. 밥이 아까워. 정은은 일어납니다. 어머니가 손을 뻗지만 정은은 그냥 방으로 갑니다. 학교에서 양호 선생님이 정은을 부릅니다. 이정은, 요새 아픈 데 없니? 없어요. 얼굴이 많이 창백한데 혹시 집에서 괜찮아요. 저 가봐야 해요. 정은은 보건실을 나옵니다. 복도를 걷다가 화장실로 들어갑니다. 거울을 봅니다. 낯선 얼굴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을까요? 몸이 이상합니다. 요즘 자주 어지럽습니다. 아침마다 속이 메스껍습니다. 어머니는 압니다. 모든 것을 압니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는 정은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엄마, 나가자. 여기서 나가자. 어디든 가자. 어디로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친척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조금만 참자. 엄마가 돈을 모을게. 그러면 나갈 수 있어?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둘 다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수입이 없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이 집 딸, 요새 얼굴이 이상하더라. 살이 쪘나? 어머니는 정은을 집에만 두려 합니다. 학교도 쉬게 합니다. 아프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선생님한테는 내가 연락할. 넌 집에만 있어. 정은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나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무섭습니다. 방 안에서 정은은 성모 마리아 그림을 봅니다. 여전히 온화한 미소입니다. 정은은 그 그림을 떼어냅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은 아들을 지켰나요? 저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어요. 그림을 책상 서랍에 넣습니다. 깊숙이 밀어 넣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어머니는 한복을 꺼내 입힙니다. 넉넉한 치마가 몸을 가립니다. 아버지와 강호는 알고도 모른 척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없는 일이 된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밤 정은은 부엌에서 칼을 봅니다. 반짝이는 날이 눈에 들어옵니다. 손을 뻗습니다. 정은아, 어머니가 뒤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 왜요? 이렇게 사는 것보다 나을 것 같은데요. 어머니가 칼을 빼앗습니다. 정은의 손을 잡습니다. 죽으면 안 돼. 살아야 해. 살아서 이기는 거야. 어떡해요? 방법을 찾을 거야. 꼭 찾을 거야.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립니다. 확신이 없습니다. 그날 밤 정은은 오랜만에 기도합니다. 신에게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 합니다. 나는 살 거야. 어떻게든 살 거야. 작은 목소리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목소리입니다. 창밖에서 달빛이 듭니다. 보름달입니다. 정은은 달을 봅니다. 저 달은 어디든 비춥니다. 이 마을도 저 먼 도시도 모두 같은 달빛 아래입니다. 언젠가는 정은도 저 달빛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이 좁은 방을, 이 무거운 집을, 이 검은 마을을 떠날 수 있을까요? 대답은 모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포기하면 정말로 끝이니까요. 정은은 창문을 엽니다. 차가운 바람이 들어옵니다. 석탄 냄새가 섞인 바람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바람마저 반갑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1963년 가을, 정은은 어머니와 함께 마을 밖으로 나갑니다.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남아있을 때입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걷습니다. 손에는 작은 보따리 하나뿐입니다. 버스 정류장까지는 1시간이 걸립니다. 비포장도로를 따라 걷습니다.
정은의 숨이 가빠집니다. 어머니가 멈춰섭니다. 괜찮니? 네. 갈 수 있어요. 어머니는 정은의 손을 꽉 잡습니다. 차가운 손입니다. 하지만 단단한 손입니다. 버스를 탑니다. 원주행입니다. 어머니는 몇 달 동안 몰래 돈을 모았습니다. 쌀을 조금씩 덜어 팔았습니다. 반찬을 줄였습니다. 아버지 몰래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이걸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정은이 묻습니다.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원주에 도착합니다. 오전 8시입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은은 처음 보는 풍경에 눈이 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는 작은 여인숙을 찾습니다. 하룻밤에 50원입니다. 비싼 값이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방은 좁습니다. 하지만 깨끗합니다. 정은은 이불에 앉습니다. 처음으로 안전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엄마, 우리 이제 괜찮은 거죠? 어머니는 미소 짓습니다. 하지만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습니다. 그래. 이제 괜찮을 거야. 다음 날 어머니는 일자리를 찾으러 나갑니다. 정은은 여인숙에 남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갑니다. 저들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무엇을 하며 사는 걸까요? 저녁이 되어 어머니가 돌아옵니다. 표정이 밝습니다. 일자리 구했어.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일이야. 정말요? 응. 내일부터 시작이야. 정은은 어머니를 안아줍니다. 처음으로 정은이 먼저 안아주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정은이가 고마워할 일이 아니야. 엄마가 해야 할 일이지.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습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합니다. 정은은 여인숙에서 지냅니다. 주인 할머니가 가끔 밥을 챙겨줍니다. 애가 혼자 있으니 안쓰럽네. 엄마는 뭐 하시는 분이야? 식당에서 일해요. 아버지는? 정은은 잠시 망설입니다. 안 계세요. 할머니는 더 묻지 않습니다. 그저 따뜻한 국을 떠다 줍니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일찍 돌아옵니다. 손에 작은 봉지를 들고 있습니다. 뭐예요? 붕어빵. 먹고 싶지 않았니? 정은은 눈물이 납니다. 붕어빵이 아니라 어머니의 마음이 고마워서입니다. 엄마, 미안해요. 왜? 쟤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시잖아요. 어머니는 정은을 안아줍니다. 미안할 거 없어. 우리 함께 사는 거야. 함께. 정은은 어머니의 품에서 웁니다. 오랫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집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1964년입니다. 정은은 15살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병원을 찾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친절합니다. 어머님, 이 아이는 잘 견뎌냈어요. 강한 아이예요. 어머니는 고개를 숙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가 중요해요. 몸도 마음도 돌봐줘야 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원을 나오며 어머니가 말합니다. 정은아, 우리 서울 가자. 서울이요? 거기 가면 더 큰 병원도 있고, 일자리도 많대. 여기보다 나을 거야. 정은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어디든 좋습니다. 엄마와 함께라면요. 봄이 왔습니다. 개나리가 피는 날 두 사람은 다시 버스를 탑니다. 이번에는 서울행입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지나갑니다. 산이 보이고 강이 보입니다. 정은은 그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엄마, 응.
저 학교 다닐 수 있을까요? 어머니는 잠시 생각합니다. 당장은 어렵지만 조금 있으면 보낼게. 공부하고 싶지? 네, 공부하고 싶어요. 그래. 하자. 우리 다시 시작하자. 서울에 도착합니다. 역 앞은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정은은 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무섭니? 아니요. 이제 안 무서워요. 어머니는 웃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밝은 얼굴입니다. 두 사람은 작은 방을 얻습니다. 청계천 근처입니다. 좁지만 햇빛이 듭니다.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어머니가 말합니다. 정은은 창밖을 봅니다. 저 멀리 남산이 보입니다. 엄마, 저 산에 올라가 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우리 함께 가자. 언제요? 곧. 아주 곧. 정은은 웃습니다. 오랜만에 미래를 상상합니다. 그날 밤 정은은 일기를 씁니다. 오늘 서울에 왔다. 처음 보는 도시다. 무섭기도 하지만 설레기도 한다. 내일이 기다려진다. 일기장을 덮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달이 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같은 달이지만 다른 의미입니다. 이제 저 달은 희망입니다. 봄이 왔습니다. 진짜 봄이 왔습니다. 1965년 여름 정은은 16살이 되었습니다. 서울에서의 1년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합니다. 정은은 공장에서 일합니다. 저녁이면 작은 방에서 함께 밥을 먹습니다. 오늘은 어땠니? 괜찮았어요. 반장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두 사람은 마주보고 웃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정은은 야학에 다니기 시작합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합니다. 장문 시간, 주제는 나의 희망입니다. 나는 간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아픈 사람을 돕고 싶습니다. 선생님이 말합니다. 좋은 꿈이에요. 꼭 이루세요. 어느 일요일 두 사람은 남산에 오릅니다. 정상에서 서울이 한눈에 보입니다. 엄마, 우리 여기까지 왔네요. 그래. 우리 잘 왔어? 사랑해요. 어머니는 정은을 안아줍니다. 나도 사랑해. 우리 딸. 해가 기울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내려옵니다. 천천히 함께 걸어갑니다. 내일이 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정은은 살아갈 것입니다. 당당하게, 씩씩하게. 봄은 끝나지 않습니다. 겨울이 와도 다시 봄은 옵니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요.